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은 법적으로 단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기에 34단위씩 총 6학기 204단위를 이수하면 졸업하는 형태입니다.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합니다. 한 학기 동안 1시간 수업을 했다면 1단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때 단위는 학교와 교사에 의해 주어진 교육과정 단위로 편성되었는데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중심으로 학점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그 이름처럼 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존처럼 단위제로 운영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언제 시작되나요? 2022년에는 모든 일반계고, 직업계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2022년에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에는 고1만, 2023학년도에는 고1, 2만, 2024학년도에는 고1, 2, 3학년 모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학년은 기존 단위제로 운영됩니다. 일괄 적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순차 적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2020년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부분 도입합니다. 2020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되는 24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해인 25년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역시 고교학점제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 모두가 고등학생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실시되어 그 제도 안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그 아래 학년은 모두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는 무척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22년에 도입하더라도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모든 정책을 한 번에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두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완벽한 모델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에 맞는 학점제를 22년에 모든 학교에 도입하고 3년간 더 부족한 부분을 완비해서 2025년에는 보다 완성된 고교학점제를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22년에 고교학점제가 일부 도입되고 25년에 전면 도입된다고 해서 22년에는 희망하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2년 이전까지 법령이 개정되어서 22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실제 법령상 어느 학교는 단위제, 어느 학교는 학점제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도는 통일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혁신과 연결됩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고 그 고민과 연결된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까지 확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현을 본래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학생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공동과목은 전국 공통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진학에 맞추어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 수학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등 과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학년부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바로 시작됩니다. 과목 선택 길라잡이와 같은 자료를 배부해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과목에 대한 이해만큼 대학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진로에 맞춘 진학은 대학 전공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안내도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5년에는 기존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외에 융합 선택 과목이 신설되는 등 보다 다양한 과목 개설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목하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진로 진학이라는 말과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은 대학 진학을 대부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고1부터 진로 상담, 학습 이력 상담, 대학 안내, 전공 계열, 학과 안내 등 진로 진학에 관한 여러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받고 상담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 그리고 경험한 선배들의 도움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편성하는가가 관건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전공이 경제 경영 계열이면 과목 선택을 그쪽 과목을 선택하고 나머지 동아리 활동도 경제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선배가 되어서 동아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전공 관련 경험도 넓히고 리더십도 키우게 됩니다. 진로 활동도 경제 경영 계열에 맞추어 각종 캠프, 대회 등도 참가합니다. 자율활동과 봉사활동도 최대한 관련 계열에 맞춥니다. 물론 딱 그 계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넓게 범교과로 공부하고 계열에 맞는 활동도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급이나 졸업 요건이 각 학년별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진급이나 졸업에 수업 일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충족되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성취도 성적이 반영됩니다. 대학과 달리 F학점이 아닌 I학점이 생깁니다. 실패, 페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불충분한, 불완전한이라는 인컴플리트로 기록됩니다. 과목별 성취율 90% 이상은 A, 80 이상 90 미만은 B, 70% 이상 80% 미만은 C, 60% 이상 70% 미만은 D, 40% 이상 60% 미만은 E, 40% 미만은 I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는 I에 해당됩니다. I 학점을 받은 학생은 학년 진급이나 졸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했지만 I를 받은 경우 보충이수 프로그램, 재이수, 대체이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열심히 과목 공부를 해서 최소한 2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학년 진급이 안 되거나 졸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에서 기초 기본학력을 책임지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분명히 학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냥 학교에만 왔다 갔다 했다고 졸업이 되는 나라는 선진국, OECD와 같은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소한의 공부를 마쳐야 하고 학교와 교사는 끝까지 책임 교육을 통한 학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고교학점제의 취지입니다. 고교학점제와 별개로 현재 교육과정은 학생 과목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실 여건, 교사 수 등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을 학교가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명 내외의 소인수 과목은 학생 신청자 수가 적기 때문에 폐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실험이라는 과목이 A 학교에서는 3명, B 학교에서는 4명, C 학교에서는 5명, D 학교에서는 3명이 수강 신청했으면 4개 모든 학교에서 폐강됩니다. 이를 A 학교를 거점 학교로 정해서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주면 15명이 모두 한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는 것입니다. 세종의 경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이라는 브랜드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유사한 공동교육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거리가 멀거나 이동 시간이 많은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일방적으로 보는 형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의 경우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3이라는 브랜드로 언택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부분 도입기에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25년에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 사회 연계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을 넘어 학교 밖 마을 교육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학습장을 활용한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지만 전체 학점의 6학점 또는 12학점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서열화가 아닌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평가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석차 등급과 같은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성취평가제를 실시합니다. 실제 성적 표기가 과목명, 학점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A, B, C, D, E, I, 성취도별 학생 비율만 표시될 예정입니다.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를 지향하고 있고 평가 제도로 인해 학생들이 과목 선택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정 정도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다 보완할 예정입니다.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기업 등과 대입제도 개편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대입체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해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은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미래형 대입체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고등학교는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대학 진학까지 연결하는 만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통학거리를 생각해서 집과 가까운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지만 좀 더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생 중에는 이미 진로가 결정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나는 생명공학자가 되겠다. 나는 외국어 통번역을 하겠다. 나는 유엔에 가서 국제기구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싶다.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등 어떤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빠른 학생들이 있다면 교과 특성화학교에 진학하기를 권유합니다. 일반고 중에서 특정 분야의 소질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중점 과정을 정해서 관련 과목을 26단위, 학점제에서는 26학점 이상을 개설 운영하는 학교를 교과 특성화 학교라고 합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진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니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과목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캠프 등도 다양하게 운영해서 제공하니까 이 중점 과정을 이수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높이고 성공 진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별로 중점 과정으로 무엇을 정해져 있는지, 중점 과정 과목이 무엇이 있는지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와 교육과정 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교과 중점 과정과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면 내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내가 설계할 수 있으니 금삼첨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력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학력이 무엇일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점수도 분명 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과목 공부는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사회 내용이 중학교 사회에서 더 내용이 첨가해서 또 나옵니다. 중학교 사회 내용은 고등학교 사회 선택 과목에 더 심화돼서 나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내용이 중학교 그리고 다시 고등학교로 계속 심화됩니다. 이를 나선형 교육과정이라 합니다. 나선형이 쭉쭉 펼쳐지듯이 교육과정, 교과 내용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특히 수학은 단계가 있잖아요. 이 말은 곧 기초 기본이 되어야 다음 성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과 공부는 기본입니다. 교과 공부를 소홀히 하고 다른 데 눈 돌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학생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유학기제 활동을 강조했듯이 학력 중 하나가 바로 심성과 시민성입니다. 이제 인성, 심성, 감성, 시민성 모두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학조차도 지적 능력이 큰 학생들만 우수한 학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신 점수만이 아니라 교과의 활동을 중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울 12개 대학의 경우 45% 내외인 것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외 활동에서 드러나니까 학교 내 각종 대회, 캠프, 대외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엄청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주어진 동아리에 참여해서 리더십을 배우지만 고등학교는 본인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중학교에서의 학급회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이 다소 학교 위주라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자치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리더십도 있고 적극성, 활동성이 있는 학생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활동을 해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학교, 청소년 자치 배움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부는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에서도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마을교육과정을 강조합니다.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보다 풍부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만큼 그만큼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하세요. 소중한 우리 학생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고민하는 부모님께도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친절한 예스 중등교육에는 고교학점제 총정리 영상 3종 이외에 100편의 유튜브 영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계속 좋은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